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WC 제9강 컨트롤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페이지는 이전의 활동 내용들과 좀 차이가 많죠. 실제 프로세스에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적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개선했던 내용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예측된 내용대로 개선의 어떤 성과가 지속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정을 전략적으로 안배할 때 컨트롤 단계는 4주, 한 달 정도를 잡아두고요. 나머지 기간들을 가지고 D나 M이나 W 단계를 안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시도가 우리가 define 단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컨트롤 단계는 이전에 수행했던 이런 최적화된 내용,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하고 좀 다릅니다. 실제 적용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외부의 요소들이 방해를 또 하게 되죠. 네, 뭐 기온이 급격하게 이제 변한다든가 또는 운영 중에 어떤 실수가 일어난다든가 모델이나 여러 가지 잡채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항들을 전부 감내하고 나의 개선된 내용이 유지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관측해야 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선했던 내용을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할 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커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잠재 문제 분석입니다. PPA 분석. 그래서 그 잠재 문제 분석을 통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최적화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최적화된 내용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될 때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잠재우는 접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현업 담당자들이 존재한다든가, 리스크죠. 잘 운영이 안 될 테니까. 또는 운영에 적합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든가, 또는 설비의 여러 사항들이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리스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잠재 문제 분석과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하나의 개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끝나면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죠. 어떻게 이제 관리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플래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트라고 하는 그런 PDCA 사이클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뭘 관리할 거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꿔줬던 그런 주요한 요소들, 항목들, 이것들은 하나의 핵심 요인, 인자들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실제 개선된 내용이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뭘 보고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리 항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잠재웠다는 얘기죠. 그건 역시도 하나의 관리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관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적절한 어떤 숙련된 담당자가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서 원래 상태로 회귀를 하게 되면 개선된 내용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책 마련, 문제 분석에서 우리가 마련했던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운영 적정에서 했던 그런 Y 값들, 이런 것도 하나의 모니터링 해야 되는 중요한 관리 항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므로 내가 개선을 한 거니까요. 그 개선된 내용이 다시 또 법으로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법제화 과정이 이제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요, 관리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죠. 그럼 관리 계획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내용대로 수행을 하고, 수행된 결과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 요소들이 관찰이 된다면요, 한 달 뒤에, 자,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 보완을 한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사이클이니까 관리 계획을 수정을 하고 또 실행하고 점검하는. 근데 이게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일을 진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 수준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장기 프로세스 능력, capability를 이제 평가를 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리계획 실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스텝 10에서는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문서화해서 여러 챔피언이나 또는 팀원들과 이제 공유를 하는 이런 내용의 활동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컨트롤 페이즈 이 부분은 이제 DMAC하고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규모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일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제 프로세스에서 적용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앞에 내용은 다 빼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A는 잠재 문제 분석, Potential Problem Analysis는요. 자, 교재는 이제 17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FME죠. 그래서 FME를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블이라 그러면 포드의 FMA 체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대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변경되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내가 변경시킨 내용이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요 변경 프로세스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향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의 페일리어 코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하고요. 그것들이 고객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그리고 심각도, 또 이런 페일리어 모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RPN을 통해서 평가했을 때 리스크가 좀 큰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실제 그것을 과제 형태로 처리해주는 이런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FM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FM이 좀 부담스러우면요. 또는 사안이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한 어떤 리스크 관리 시트를 이용해서 정리가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 되고 재평가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잠재 문제 분석 컨트롤 페이지에서 첫 스텝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이죠.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이제 플래닝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이제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X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관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Y는 이제 관리 대상은 아니죠.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그러죠. 컨트롤링 대상이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인데 이것도 우리가 추이를 관찰해야 되는 주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Y도 하나의 관리 계획의 관리 항목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또 최적화할 때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죠. 그 변경된 게 유지가 되는지를 관찰하려면 뭔가가 있어야죠. 그것들을 우리는 바이탈 표 X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 항목으로 들어오고, 또 실제 개선된 내용이 프로세스에 적용할 때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또 제거를 시켰죠. 잠재 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럼 그것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관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리 항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서 그 관리 항목이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관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Y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이죠. 그 다음에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거는 바이탈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산출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계획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 제품 반품 Y라고 하는 것은 P 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시계열 과정을 거쳐서 체크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관리라고 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IT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해가는 자동 관리가 되겠죠. 이런 유형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건 체크시트, 이런 것도 하나의 기록 방법입니다. 뭔가 기록이 돼야 돼요. 추이가 이 관리 항목에 대해서 뭔가 기록이 돼야 우리가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런 개선된 내용이나 또는 그 잠재 문제 분석에서 우리가 처리했던 내용들, 또는 중요한 Y,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별로 우리가 체크해가는 그런 형태가 관리계획 수립의 핵심이고요.
또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라 그러면 관련된 어떤 그 표준 개정이 또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의 표준과의 활동으로 또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표준을 법제화하는 그런 단계의 활동으로 또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 관련된 표준들은 어떤 게 있고 해서 실질적인 표준의 문서들이 포함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컨트롤 페이지에서의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수립된 내용을 통해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 방법, 컨트롤 차트나 체크시트, 자동화 관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도팅이 되는 거죠. 타점을 찍어 나가면서 또는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것이 끝나면 보통 기간은 이제 한 달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런 기간들이 지난 다음에 분석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련한 그런 한 달간의 그래프, 차트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또 보완이 돼야 되는 일종의 튜닝이죠. 우리가 개선한 내용이 프로세스에 잘 맞게끔 그런 보정의 어떤 활동이 되고, 여기서 크게 보정해야 될 내용이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다시 이제 어떤 플랜을 세워서 그 계획 따라 다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차이가 크면 개선에 대한 내용, 그 최적화 내용을 또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그 안 좋은 그런 형태의 결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될 거다라는 장기 프로세스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로드맵 관점에서는요, 보통 W 단계의 액트 단계에서 결과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갖고 평가하는 거니까 단기 시그마 순이 되겠죠. 그래서 1.5를 안 더합니다. 이론적으로 6 시그마 순이 나와야 되는 거고, 관리계획 실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장기는 아닙니다만 약 한 1개월 동안의 여러 그 프로세스 변동을 감안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뭐 준장기 프로세스 능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5를 보통 더해서 이론적으로는 4.5가 나와야 되는 거죠. 1.5 더해서 단기 6 시그마 수준과 같아지는 뭐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관리 계획을 실행을 하면 그 예가 이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주소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런 템플릿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템플릿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사항, 피관리도나 자동화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달간 우리가 추이를 지켜봤겠죠. 자, 그것이 이제 실행에 대한 얘기고요. 체크는 이제 그런 내용들, 관리 한계를 이제 벗어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특이 패턴들, 뭐 피크, 돌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최적화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식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분석적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개선의 어떤 방향도 또 마련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튜닝의 형태로, 좀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것은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또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해서요, 이론적으로 이제 4.5가 나오는지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우리 개선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문서화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이런 그 템플릿이나 자료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금전적 성과를 주로 얘기합니다. 효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이런 단계로 이만큼의 어떤 개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가를 곱하는 이런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재무 성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재무 성과가 없다 그러면 지표의 형태로 해서 얼마큼 향상됐는지가 비재무 성과로 아마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컨트롤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뭐 디맥의 어떤 형태도 동일합니다. 모든 과제의 형태들은 이 컨트롤 페이지 지금 설명드린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교재를 좀 더 참고해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